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간만에 상승다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대 가까이 상승하면서 310불대까지 올랐어요. 그 상승의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되면 xAI의 최신 LLM 모델인 이 그록이 테슬라에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만이 진정한 AGI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나 10년물 국채금리나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말 바꾸기로 유명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어쨌든 이 상호 관세를 8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3주 정도 시간을 벌어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주는 별다른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어요. 자, 하지만 한 가지 골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미국 경기에 직결되어 있는 고용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나왔던 6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는 잘 나왔었죠. 좋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청구 건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다는 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금주도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서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이렇게 30만 건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경기는 아직도 굳건한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도 미국 경기가 튼튼한 모습을 보이자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200선을 넘어갈 때 이러한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 이러한 상승의 이면에는 빅테크들의 선전이 있었고,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주식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약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좀 약했었어요, 단기적으로. 자, 하지만 오늘 4.76% 반등을 보여주면서 7월달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판매업의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9월 17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68.3%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최근 고용 수치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은 전주 대비 좀 떨어진 모습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자, 어제 장에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서는 위험을 작성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실제로 4조 달러에 마감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4.002T라고 적혀 있는데요. 딱 4조 달러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4조 달러면 우리 돈 5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기업을 일군 젠슨황 CEO도 차세대 먹거리는 피지컬 AI에 있고, 이 AI의 최강자는 테슬라라고 했죠.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테슬라의 목표 시총은 30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최근 정치적 이슈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주가만 흔들리는 것 뿐이지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굳건합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 정치적 활동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터졌으면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을 거예요. 250불대까지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다시 한번 300불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의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솔직히 거대 AI 헤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죠. 약속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솔직히 1번과 2번이 이미 약속이 지켜진 사항인데, 생각보다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거나, 자, 오스틴 공장에 생산된 모델 Y가 6월 27일에 고객에게 자율주행으로 인도도 되기도 했죠.
굉장히 둘 다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창당 발언에 좀 가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1번과 2번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규모의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세 번째,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여러 많은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했었어요. 자,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오스틴 상황실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의 지오 펜스, 그러니까 서비스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모는 실제로 이것보다 더 넓은 서비스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expanding to a larger service area in Austin this weekend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더 넓은 범위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3번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그널을 주었다,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덧붙여서 probably in a month or two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두 달 안에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베이 에리아예요. 베이 에리아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지금 승인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승인이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자, 곧 있으면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엄청나게 빠른 확장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이모의 경우 2018년 12월에 피닉스에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피닉스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계획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년 8개월 후에나 두 번째 지역으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2021년 8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 도시로 웨이모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로보택시는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웨이모가 2년 8개월 걸렸던 것을 지금 2에서 4개월로 앞당겼어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웨이모는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에 688대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내년까지 100만 대 수준으로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곧 있으면 이를 압도하는 서비스 규모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보셨듯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이 피닉스 지역에서 제일 먼저 2018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현재 피닉스 지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달 말이 되면 그 승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 이 베이 에리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2개월 안에 피닉스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연말까지 목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론의 이 세 번째 약속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 차님이 한국인 최초로,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최초로 이 로보택시 서비스 인비테이션을 받으셨어요. 한국인 최초로 로보택시 초청자가 된 영광을 안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로보택시 앱을 깔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렇게 로보택시 앱이 한글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로 설정을 바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를 보면 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이미 한국 진출도 고려를 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보택시는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할 것을 고려하면서 이미 언어까지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재밌는 점은 테슬라 차님이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로보택시 앱을 스크랩해서 올리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이 한글로 당연하지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스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점도 좀 재밌고 역시 테슬라라는 기업의 센스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자, 이렇게 고객 한 명 한 명을 지근거리에서 센싱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의 팬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직 한국에 FSD도 출시를 안 했는데 웬 로보택시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7월 4일에 일론 머스크는 100% 확률로 한국에도 FSD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7월 3일에 본인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로 X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다라고 테슬라 조아님에게 답글을 썼었는데요.
우주대지님이 일어났으면 한국에 FSD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0% 확률로 한국에 FSD 출시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중국에는 FSD가 출시가 되어서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는데요. 한국에도 조만간 정말 FSD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빨리 출시되면 좋겠고요. 출시가 되면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약속뿐만 아니라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어제 또 밝혀졌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Grok is coming to Tesla vehicle very soon. Next week at the latest. 자, 늦어도 다음 주에 테슬라의 그록이 온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테슬라의 모든 제품의 이 그록, 즉 생성형 AI 모델이죠. LLM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챗GPT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록이 이제 테슬라에 온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어제 그록 네 번째 버전 그록 4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 그록 4가 내년까지는요, 이제 우리에게 정보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까지 개발하는 지경에 이르를 거라고 해요. 이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모든 대학의 석박사를 합친 것보다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록4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AI 모델로 그 평가 결과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챗GPT도 넘어서고 기존의 그록3도 훨씬 더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그록4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뉩니다. 일단 베이직은 그록3가 되겠고 이것은 공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모델 슈퍼 그록이 되겠는데 월에 30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슈퍼 그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게 있었으니 바로 슈퍼 그록 헤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월에 300불이나 돼요. 무려 10배나 비싼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테스트 결과에는 그록4도 있지 않습니다. 그록4 슈퍼 헤비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록4는 여기 있죠. 10배 비싸기 때문에 이 그록4보다 10배나 성능이 더 좋을 거야. 그거는 장담할 수 없겠는데, 어쨌든 슈퍼 그록 헤비로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슈퍼 그록 헤비는 얼마나 뛰어날지 참 기대가 되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는 xAI라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자, 테슬라에 옵티머스라든지 테슬라 자동차 이 그록이 탑재된다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뜻이죠. 자,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바로 AGI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미래의 전망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AGI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AGI 개발을 위해서는 FSD와 그록이 합체가 되어야지만 해요. 자, 현실 세계 AI를 대표하는 건 바로 FS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적 세계를 대표하는 AI는 그록이 될 수 있어요. 이 피지컬 AI와 LLM이 합쳐졌을 때 그게 바로 AGI가 되겠고요. 우선 이 테슬라 차량에 그록이 탑재되어야지만 옵티머스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 이게 완벽하게 융합이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겠죠. 자, 그 시점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피지컬 AI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그록이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퀴가 달린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쌓은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서 옵티머스는 좀 더 가다듬어질 것입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제품은 그록이 탑재가 될 거고요. 인간과 상호 의사소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웨이모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자동차 가격 면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이고, 사업 속도도 그 확장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록이 테슬라에 탑재가 되면 웨이모와는 강력한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웨이모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웨이모는 구글 사단이에요. 구글 역시 제미나이라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 따라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팩트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의 오피니언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밌었어요, 저는. 자, 테슬라가 6월 말에 6월 22일이었죠.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
서울대 교수님에 따르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해요.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저가의 카메라 센서와 AI 기술만으로 양산성을 갖춘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점이 웨이모와 다른 점이죠. 웨이모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센서에 의존하는 비싼 차량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량 양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다르죠. 테슬라는 저가의 카메라랑 AI 기술, 엔드투엔드 AI 기술만으로 저가의 차량을 경쟁력 있게 대량 양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 서승우 교수님을 포함해서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20년가량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오는데 카메라와 라이다, 지도 등 가용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라는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죠. 0부터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정관념의 틀에 갇히지 않고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대한 인간의 운전을 모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카메라, 즉 눈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요. 인간의 두뇌, 즉 AI 기술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똑같이 구현한 게 테슬라의 FSD인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20년 동안 이 라이다 지도에 고정관념 틀에 갇혀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서승우 교수님은 부끄러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단점이 있는 기술일지라도 자, 이건 FSD 기술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FSD 기술의 단점은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되겠죠. 굉장히 더욱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테슬라는 그것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선을 위한 포용적 도전을 해봐야 한다는 연구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점을 반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FSD 기술이고 이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미 테슬라의 미래는 기약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자율주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600불을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현재 엔비디아식 상승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이간질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권장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행복한 금요일이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